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수출 데이터와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곤 합니다. 5월의 수출 데이터를 볼까요? 일단 수출 금액이 6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증가세,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 긍정적인 대목은 우려가 됐었던 중국향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인데요.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는 좀 위축되면서 일반 기계 수출은 둔화됐지만 감소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와 석유, 화학 그리고 통신, 기기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EU 쪽의 수출이 증가했고요.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은 찝찝한 대목인데요. 자, 6월 어떤 결전의 달이 또 도래했습니다. 6월 15일 FMC 그리고 6월부터 시작되는 QT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의 강한 녀석들입니다. 오늘 어떤 코멘트로 시장을 대응할지 강한 코멘트 공개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외국인들의 귀한 윤겸 전문가, 빅스텝 플러스 양적 긴축은 허리케인이다. 이정호 전문가, 풍력, 태양광, 중장기 모멘텀 증가세. 정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 시황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죠. 지금 미국 쪽에서 경제가 허리케인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장이 또 흔들림을 보였는데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전일, 저희는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하루 휴일이었고요. 미 증시가 전일 3대 지수가 또 소폭 또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각종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으나, 주요 인사들의 그 발언, 언급이 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나이먼 그 CEO는 앞으로 이제 빅스텝을 통해서 허리케인이 올 예정이다.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악재, 인플레에다가 이제 러우 전쟁, 이제 코로나에 의한 봉쇄,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미 경제가 연착륙을 위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지금 하고 있으나, 이런 그 대형 허리케인, 그런 후폭풍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을, 지표는 좋게 나왔으나, 역시 어떤 주요 큰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은 역시 참 중요한 부분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미 옐런 재무장관도 저번에 작년에 이렇게 발언회 할 때 이제 인플레를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 물가를 잡기 어렵고 지금 이제 연착륙을 가기 위한 어떠한 미 정부와 연준들의 산고의 고통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제 인플레라는 게 두세 달 안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장기적인 싸움이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또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지표 부분은 좀 괜찮았으나 그런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상해 봉쇄 부분이 이제 일부 해제돼서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신 우리나라 국내 수출도 봉쇄가 계속 지속될 때는 수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중 수출이 상당히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다행히 또 수출 지표도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봉쇄 해제가 되면서 이제 공급망 교란과 이제 물류 대란이 좀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좋은 부분으로 좀 기대할 수 있으나 또 이제 중국 증시도 약간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미 증시하고 또 중국 증시도 눈치를 보고 연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 금리 인하, 또 이제 위안화 절상 이런 부분하고 각종 세제라든지 어떤 내수를 또 돌리기 위해서 노력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정부가 해줘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런 또
봉쇄 해제가 되면서 우리 저 수출 부분이 빨리 또 개선이 돼서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데 외인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컴백은 아니지만 일부 좀 수급에 들어와서 환율 부분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것인지 또 외인들의 그 지금 수급 행태에 대해서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발 부담을 상당히 받아들인다. 연동성 민감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상승할 때는 그다지 상승폭만큼 올라주지 못하고 또 내려갈 때는 같이 커플링 하는 디커플링하고 커플링을 갖다 이렇게 엇박자로 지금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외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수출이라든지 큰 기업들의 수출 부분이 실적 부분에 증시 부분의 연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 이 두 부분이 개선되고 해결돼야지 우리 증시도 좀 이제 뭐 하방 경직성 경고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지 이제 미증시 올라갈 때 좀 같이 그 폭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 예의주시하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테마 요즘에 이제 빨리 움직이는 순환매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셔가지고 어떤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수익 부분을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은 제조업 수주, 그 다음에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요 지표도 잘 주의 있게 보면서 내일도 또 미국, 유럽, 한국이 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 서비스 PMI 이런 지수 지표를 갖다 잘 보면서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풀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코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을 맞을지 아니면 버틸 체력이 될지 고용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주말에 나올 5월의 고용보고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JP모건 CEO의 발언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잘 하기 위한 그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보셨고요. 현재 시장 약세장으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한번 주시고요. 아니다, 미국 경제 허리케인을 맞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 지금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 경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경제를 얘기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미국 경제를 봐야 됩니다. 자, 허리케인을 맞는다는 의견은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두 분께서는 초록불을 주시면서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먼저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준이랑 따로 가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지를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는 경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눠진 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연준의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시장은 더 큰 혼란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적으로 딱 잘라서 말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비스텍이나 양적 기축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오늘 떨어졌던 나스닥이 떨어진 게 그냥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눌림이 오지 않았나.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번 주는 약간 수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 또한 그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지금 뭐 허리케인처럼 뭐 혼돈이 온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장에 임한다면은 좀 재미없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뭐 비스텍, 양적 긴축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였던 러시아 전쟁, 이게 끝나면 시장 바로 분위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못해도 이번 연도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끝나면 시장은 다시 분위기 좋아져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죠. 올해 내로 이 같은 혼란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거라는 관점에서 6월장 허리케인을 맞는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적극성이 있게 대응하는 것이 시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셨는데요. 물론 이번 주는 차익 실현하자는 의견 주셨어요. 네, 지난번부터. 유세벽 전문가는 허리케인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신데요. 미국 경제 튼실할까요? 지금 현재 베이지북 공개되고 그리고 양적 긴축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선 반영해 주었다고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을 했었을 때 저는 지금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매파적인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까지 말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들이 다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지금 모든 지표들을 봤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흐름이 지금 다시금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거나 정말 큰 충격이 있지 않고서야 허리케인까지 오겠나라는 생각에 의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 중국 봉쇄도 해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악재들이 지금 선반영된 상황에서 차분하게 그런 모든 실타래들을 풀어나가면서 저는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긴 하지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미국 연준은 물가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허리케인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더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 또 금리 올릴 때 다 같이 올리면 좋죠. 그런데 미국만 올리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에도 경험을 해봤듯이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을 때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점 때문에 사실 여타 국가들이, 특히 약한 국가들이 큰 또 부담을 겪는 거거든요. 윤겸 전문가님은 네, 빨간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도 빨간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만 초록불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미 경제가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내실 부분은 저도 견고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떠한 악재 부분, 전쟁이나 이제 코로나라든지 봉쇄에 의해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없었더라면은 이제 어떤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저점 구간에서 2022년 12월까지 한 2년 동안 쉬지 않고 거침없이 어떤 이제 드라마 표현처럼 지붕 뚫고 하이킥처럼 엄청나게 좀 올라왔죠. 근데 그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품이라든지 인위적인 양적 완화, 또 세제 지원, 금리 인하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인플레라는 그런 괴물로 돌아온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인플레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견고하고 탄탄하나, 그런 어떠한 이제 인위적인 부분에 의한 부메랑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 부분이 필요하고, 인플레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었으면은 그래도 긍정적이었을 텐데 걷잡을 수 없는 측면이 좀 생겼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이정우 전문가도 동의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물가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은 그냥 물가가 오른 걸로 그냥 적응을 하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지속적으로 더 한다면 시장에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근차근 자이언트 스택까지 가지 않고 그냥 비스택 정도로 차근차근 그냥 시간이 경과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 올라가는 거를 인정하는 시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로 저는 물가를 잡는다 못 잡는다 이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때까지 잡다가 부작용이 더 컸던 적이 더 많은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물가는 잡지 않고 그냥 서서히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기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연준이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 PC 물가지수 일단 뭐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물가가 둔화될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때려잡겠죠. 언젠가는. 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초록불을 눌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적 긴축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잡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야? 라고 묻는다라면 저도 의문점이죠.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잡힐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좀 초록불을 눌러드렸습니다. 네, 물가와의 전쟁 그 성공 사례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폴 볼커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폴 볼커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수장들의 고민이 있다는 내용들도 계속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의견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강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가운데 허리케인 다음으로 볼 건 외국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오늘 5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지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좀 아쉽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외국인의 스탠스인데 외국인이 이제 돌아올 거라는 신호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근거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시 1250원 선을 좀 다시 올라와 줬는데 4거래일 연속적으로 그리고 금액이 1조 원 가량이 31일이었죠. 그때 1조 원이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5월 한국 수출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년 대비해가지고 21.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그 기업들의 이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앞으로 이제 7월이죠. 7월이면은 실적 발표가 이게 또다시 될 텐데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선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제는 들어와 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외국인들의 기환도 있지만 결국은 환율이랑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저께였죠. 이 삼성전자에서 아리백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큰 기대를 만들어 줄게라는 이런 한종희 그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사장이죠. 네, 근데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두 분이세요.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네, 아리백 네.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뭐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환율이 100%가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투자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M&A 기대감 7월 달에 되면은 썬밸리에서 지금 세계의 거장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M&A 이슈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지속적으로 지금 3주 가까이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는 풍력 관련해서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그린 에너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아리백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205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혹은 풍력 수소도 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M&A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이쪽 섹터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저는 이런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귀환의 근거 3가지를 보셨는데요. 삼성전자의 아리100 발표는 예상보다 큰 이벤트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리100, 이 100%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그런 생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걸 외국인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의 움직임, 일단 좀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1250원 선을 지키네요. 예, 오늘 좀 상승하면서 이걸 좀 지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또 의미를 두셨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 전문가께도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우리 증시에 귀환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이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외국인 귀환하나요? 저는 외국이 귀환하는 포인트를 바이든 방한 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안정화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요. 예. 근데 여기서 더 큰 달러 상승세가 나온다 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스와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기대감 때문에 좀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원달러가 좀 어느 정도 완정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전 초록불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나서부터 달러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는 네.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선언문에 환율이란 내용이 들어갔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 국가는 한 9국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을 돌아오게 해줄 것으로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 빨간불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지금 뭐 외인들이 최근에 뭐 거래량이 상당히 빠진 건 뭐 투자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했던 건 이제 16조까지 이제 코스피 그 외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뭐 10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외인들의 요즘 특성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까지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미증시와 발맞춰서 상승하면서 외인들이 이제 좋은 시절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악재가 끼고 이제 하방으로 이제 약세장이 오다 보니까 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수급처를 향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게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일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면은 그 수급 투자된 부분 양을 갖다 조절해서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일부 안전한 투자처에 분산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보는 시각은 인플레 통과 정점이라든지 봉쇄 해제라든지 여러한 이제 러우 전쟁의 어떤 분기 정점이 지났다고 생각될 때 외국인 수급이 그걸 조절하면서 들어오지, 지금 상황은 약간 안개 정국이고 약간 이제 불안과 기대가 좀 교차된 그런 혼돈의 장이다 보니까 외인들 수급이 단기간에 저는 빨리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약세장 어려울 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투자자의 자세고, 상승장이고 강세장일 때는 정치 용어처럼 진보적으로 네. 좀 강력하게 그 상황에 맞춰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화 약세 둔화 가능성, 앞으로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경기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아리100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귀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러우 전쟁이 아직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판단,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려해 주셨던 윤겸 전문가는 아직 외국인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저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함께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장입니다. 자, 지난해 7월부터 코스피는 줄곧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8월까지 힘을 내다가 지난해 9월부터 꺾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의 기조 가운데서 이제 6월 FOMC를 만나게 되는데 6월장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하락할 것으로 보시면 빨간불, 보합 정도로 예상하시면 노란불 주시기 바랍니다. 6월장이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아니다,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은 빨간불, 그리고 보합 정도,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걸로 보시면 노란불입니다.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윤겸 전문가 빨간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인데요. 포인트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네.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어떤 노력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6월은 갖다가 그 기간이 이제 그 6월 시장 증시에 반영이 돼서 큰 하락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박스장에서 이제 등락이 오고 하면서 약간 더 하락 추세로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은 섹터에 대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강한 녀석들 시작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다고 예상했던 그 시점이 OCI 언급 때부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방향을 잘 읽고 계시는구나 라고 OCI의 첫 상승을 또 예견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봤었는데 유세벽 전문가님, 이정우 전문가님 모두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하시네요. 이정우 전문가 풍력, 태양광, 모멘텀, 중장기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제가 태양광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아까 진행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OCI 첫 상승 때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아리백 발언 이후로 중장기 모멘트가 더 증가됐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유세벽 전문가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풍력, 태양광,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하기 힘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태양광,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 태양광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풍력, 어디 설치하기도 힘들어요. 해상 풍력이 요즘 대세지만 동해나 서해 쪽으로 설치하기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세적인 추세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해외적으로 나가서 팔릴 수가 있다는 기대감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번 아리백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 캐파가 더욱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로봇 관련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로봇 관련주들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성에서 나와야 더 대세가 된다. 이 아리백 발언이 처음에 나왔던 거는 토론에서 처음 나왔었습니다. 네. 대선 토론회 때 네, 대선 기억에 토론회 때 남아요. 처음 나왔습니다. 아리백 이게 무슨 단어냐, 네, 무슨 아리백 용어인지 이게 아시냐. 뭐죠? 네, 이렇게 나왔었던데 네. 그때는 주식 하셨던 분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아리백 발언이 나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오늘 국내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아리백 발언이 이제는 오늘 단기적으로 이때까지 올라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겠지만 꾸준한 우상향이 이제 기대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냐면 진짜 삼성전자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대통령 토론에서 나왔던 그 이슈보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 부회장님이 얘기했던 이슈 하나만으로도 오늘 CS 베어링, S&D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 왜냐면 오늘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조정이 나오고 원전이 올라야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도 원전 좋다라고 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약간 원전이 그거에 빗나가서 약간 시세를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원전은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원래는 이번 주 정도는 원래 차익 실현 물량을 가져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가점에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쭉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유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순환매 시장이니까 아직까지도 원전 없는 분들은 제가 강한 녀석들 종목에서도 말씀했던 한신기계 12,0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보고 있는 종목은 OCI는 너무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CS 윈드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 CS 윈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주요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120 이평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5일선까지 온다면은 눌림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55,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이 가격대가 온다면 저는 눌림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부터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 있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네, 2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CS 윈드를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유세벽 전문가님 너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더 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도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세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 내일까지 2650선까지 하락이 된다면 전 다시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을 봤는데, 제가 2650부터 분할 매도 관점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나 미국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약간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네. 내일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2650선 정도가 온다면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주말 경우에나 뭐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금요일날 과대 낙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서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자라는 기대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기류 변화 조짐을 어디서 보시는 거죠? 이전에 반지혁 전문가는 엔비디아 주가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정우 전문가님은 지금 미국과 우리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 포인트, 그 기류의 변화를 어디서 읽어보실까요? 저는 약간 바이든 대통령들의 말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준이랑 무관하게 가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왜냐면 누군가 간섭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더 잘해야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부담감이 생기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체적으로 잘랐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 내한 이후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고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게. 왜냐면 이번에 대기업들의 발표도 줄이어서 나왔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이 저는 시장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잠재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좀 길게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길게적으로 얘기해드리면 6월 달에는 저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네.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차익 실현이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월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시 한번 7월 휴가 시즌에 또 약간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 전까지 약간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6월달 증시는 좀 5월달보다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치로 얘기해드리자면 6월달에 좀 많이 간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네. 2750까지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 개별장 중심세가 지속적으로 강하다는 게 저는 지속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많이 빠지는데 코스닥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수 시장이 아니라 개별 테마 그리고 개별주 그리고 테마 장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650의 저항이 있겠지만 2750까지 6월장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볼만한 섹터는 역시나 태양광, 풍력, 원자력인데 풍력 가운데서 이 신재생 전체에서 탑픽은 CS 윈드 주셨고요. 원전 탑픽은 한신기계, 태양광은 단기 상승에 부담이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제가 그때 이 방송 보고 OCI 매수했죠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OCI는 팔아야 될까라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 서당계 1년차 님께서요. OCI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OCI입니다. 네. 태양광 풍력도 단기적으로 원래 보자고 했었는데 예. 더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OCI로 강한 녀석들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반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사실 시각입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나머지 두 분 생각은 어떨까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주, 단기, 중장기 모멘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면 좀 그 모멘텀보다는 더 좋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관심 섹터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초록불을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주도주가 없는 그런 이제 테마 섹터 일부 이제 그 두각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의해서 이제 순환매가 또 긴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뭐 태양광, 풍력, 뭐 이제 원전 이런 종목들이 정부 정책주 또 뭐 전기 수소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을 동력을 받아서 같이 상승한다기보다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또 민첩하게 빠르게 또 상승했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주도주는 아니지만 네. 근접한 종목들이 두각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는 아까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채팅창 의견을 보면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지금은 OCI는 없고 하나솔루션을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최재호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머릿속에 거의 1순위로 좀 생각해 두셨던 분이 계시다면 진짜 관심주다 하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주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장기 평선인 241선을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고 연구해놨고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찐 관심 하나솔루션 수급주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강한 녀석들 오늘 강한 코멘트 알아봤고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 포인트를 박예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한 녀석들 매주 오전 11시 시청자 여러분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 안겨드린 전문가에게 영광의 토마토 티켓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주인공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세벽 전문가의 LIG 넥스원이 오늘 강할 녀석들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매수가 74,2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고가 82,000원 기록하면서 수익률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에게 LIG 넥스원이 또 한 번 영광의 티켓을 쥐어줍니다. 그럼 이어서 티켓 획득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선두를 달리던 유세벽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세벽 전문가 LIG 넥스원으로 티켓 하나 더 획득하면서 유세벽 전문가가 티켓 3개로 앞서 나갑니다. 그 뒤로는 티켓 2개를 획득한 이정호 전문가 그리고 반재혁, 윤겸 전문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4명의 전문가의 강할 녀석들 6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전장에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재료들 원숭이 두창이나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가속화 등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들의 탄력도 좋습니다. 강한 녀석들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강한 녀석들의 이런 재료들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합니다. 함께 흐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한 녀석들 또 어떤 녀석들이 숨어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방산주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유세벽 전문가가 방산 섹터에서 LIG 넥스원 공략해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수익률 10.51%까지 기록한 종목인데요. LIG 넥스원 지금 또 어떻게 대응할지 리뷰해볼까요? 일단 먼저 셀프 수여식부터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티켓을
옆에 이름표에 달아주시고요. 네. 1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저는 이 방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청궁 같은 경우에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어뢰도 지금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거래일 연속 기간에서 매수해주는 이런 움직임들 포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신규 진입 관점이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21선 위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모습들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8,000원까지도 신고가 갱신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오늘 추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윤겸 전문가 서울반도체, 이정호 전문가 OCI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의견 많았으니까요. OCI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남자의 종목이죠. 네, 뜨거운 태양광. 예전에. 네, 남자의 종목이고 태양광, 지금도? 예. 뜨거운 남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OCI. 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좋아졌다. 삼성까지도 참여한다면 과연 이 시장이 국내에서 얼마만큼 커질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더욱더 생긴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OCI를 갖고 왔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고, 태양전지,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게 그리고 미국 EU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악재적으로 뭐 중국산, 값산 뭐 이런 부분 재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번에 바이든이 내한하면서 한미 태양광 관련해서 동맹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본다면 미국에서도 약간 중국산보다는 국산을 더 쓰지 않을까라는 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OCI는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가격대는 12만 5천 원 정도가 좋아 보이고 손절가는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이번 연도에 올까?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는 11만 원 선에서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해 주셨습니다. 폴리실리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셨고요. 지난달에 EU 집행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 쪽도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겠죠? 네, 이정호 맞습니다. 전문가님? 바이든 대통령 네.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 관련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 네. 증가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증가가 될 거다. 그거의 수요를 받을 회사는 OCI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요 증가세 가운데 증설 모멘텀도 있습니다. OCI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볼까요?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 아닐까요? 예, LED주를 맞습니다. 주시네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죠. 공급망, 이제 수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인력난, 여러 가지 업계가 상당히 이제 고전을 맺지 못하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러우 전쟁, 뭐 봉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받고 성장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제 그제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강국 육성의 정책을 발표하고, 또 뭐 서울대에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고 계속 이제 어떠한 세제 지원, R&D 지원, 인력 공급,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강력한 공급, 지원망을 지원책을 갖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반도체를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냐면, 상당히 지금 부침을 겪다가 상당한 역대 최저점에 좀 와 있다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트 이제 월봉상 여기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 바닥을 딛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했죠. 전체적인 세계 증시에 이제 반등하고 국내 증시 뭐 동학개미 열풍에 의해서 같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쉽게 좀 빨리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저점을 이어가면서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상한까지 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차트가 주봉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구간을 딛고 현재 최저점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추세상도 뭐 저점을 이제 이어가면서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다가 하단 보시면 슬로우 캐스트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표가 25% 이하 이 푸른색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 이하, 20% 이하면 상당한 저점 구간에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정부도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쳤고요. 또 이 기업이 이제 LED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3대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근에 또 수상을 했고 각종 이 기업의 그 이제 특허 부분이 LED 부분을 갖다 많이 중국에서 기업에서 베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이제 유럽하고도 소송해서 많이 이기고 승소를 했으나 이제 이게 뭐 승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결국에는 또 나중에 이제 어떠한 또 짝퉁 그런 카피로 해갖고 또 다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긴 했으나 지금 역사적 반등 저점에 있어갖고 일봉상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일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5일이평, 21일평을 이제 역전해서 골든 클로스에서 이제 딛고 일어서는 일봉상에서 이제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골든 클로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슬로우 캐스트에서 보셨을 때 이제 25% 이하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부분,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도 뭐 꾸준하게 19년, 20년, 21년 성장을 했는데 올해 이제 전년 동기에 약간 줄은 부분,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약간 이제 전년 비해서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러우 전쟁, 공급망 교란하고 물류 대란 때문에 이제 수출 부분이 차질이 있고 또 이 회사도 이제 뭐 인력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적자 부분이 약간 돌아서긴 했으나 특징을 봐야 될 게 이 회사의 기업의 재무 분석입니다. 유동 비율 보시면 155%, 부채 비율이 이제 76%, 유보율이 2,475.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무 구조나 이 이제 자금 부분에서는 순환성할 수 있는 이제 자금 비축해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별 5개에서 한 별 4개 정도를 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실적 부분이 이제 역사적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한다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12,650원인데 이 부분에서 들어가셔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까지 1차 목표를 보고 있고 손절가는 12,000원 내려와서 무너진다면 정리하셨다가 지금 어려운 시장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월에 서울반도체 특허 소송 무패 행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97전 97승이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겨도 사실 기업 어떤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셨고요. 이런 소송을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안 뺏기면 좋은데 그래도 뺏길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지금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고요. 뭐 굉장히 지금 주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장기적인 어떤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 정책은 어떤 점에서 큰 수혜가 예상되시는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지금 어제 추경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이제 인력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력을 갖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뭐 수출이라니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세제 지원일 수도 있고요. 각종 지원책을 내서 반도체 강국을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겠다. 라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맞물려 있는 구간과 이 기업의 이제 수혜 부분하고 맞물려 갖고 매출 좀 성장만 이뤄준다면 저점 구간을 딛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반도체 인력 난도 해소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전 세계적인 패권을 가져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반도체 수혜도 예상을 해주셨네요. 서울 반도체 12,650원 매수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레이크 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MA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4개의 업체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LED, 그리고 태양광,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뜨거운데 태양광 관련주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IR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태양광 관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국 관련한 매출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MA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현 주가 수준도 좀 높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하지만 저는 이 태양광 관련해서 리스크는 딱 2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셰일가스 관련해가지고 바이든이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셰일가스를 생산을 해낼까요? 그리고 2번째로는 중국발 악재가 있을 텐데 OCI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아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2010년, 11년 이때 60만 원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중국발 그 태양광 그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힘을 못 썼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저는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착안을 했을 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제2의 롯데케미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전고점이 5,7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5,700원을 돌파 안착만 해준다라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그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로는 그럼에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4,8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또 고생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4,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종목을 몰랐을까요? 이 종목 일단 굉장히 강하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TMA라는 소재, 이것이 태양광 고효율 전지용의 필수 소재라고 하고요. TMA를 전 세계에서 4개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국산화를 한 데 이어서 글로벌 1위까지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1위 맞죠, 전문가님? 네. 예, 그리고 맞죠? 네. 그 화면 자료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예.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시더라도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효율 태양 전지용 TMA 시장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TMA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전망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장이었고요. 오전장을 책임지는 3명의 강한 녀석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